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로 정신없던 제가 이렇게 제 파혼을 직접 털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잘된 일임에도 어쩐지 조금은 서글프기도 하네요. 요즘은 결혼을 다들 늦게 하는 추세이지만 제 나이는 사실 결혼이 빠른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죠. 게다가 저는 하나 있는데 8살 차이 나는 큰언니가 이른 나이인 20대에 결혼을 해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워낙 어린 나이부터 봐왔기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건만 된다면 빨리 하고 싶었죠. 그런데 고르고 골라 만난 사람과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하필 악연이었더라고요. 결국은 파혼했고 제가 파혼하는 데는 우리 언니 부부, 특히 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언니와는 둘도 없는 사이였고 결혼한 뒤로는 언니의 남편, 제 형부와도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자랐기 때문에 형부는 마치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고 고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들어주던 든든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 결혼 소식에도 가장 먼저 축하해주고 결혼할 남자를 꼭 보고 싶어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형부가 제 인생을 구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형부 덕분에 저는 정말 인생이 망할 뻔한 결혼을 피하게 되었으니까요. 저와 언니는 정말 남다른 우애를 자랑하는 사이예요.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어렸을 때도 늘 언니에게 챙김을 받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가 시집 간다고 형부를 데려왔을 때 꼭 언니를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서 형부를 싫어했었어요. 하지만 다정한 형부가 언니와 우리 엄마는 물론 저에게도 잘하는 모습 보면서 지금은 뭐 저에게는 아빠이자 오빠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죠. 언니가 결혼하면서 형부와 가족이 된 이후로 형부는 언니와 함께 늘 제 고민을 들어주고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마음 아파할 때는 제일 먼저 옆에 와서 위로해주곤 했고요. 특히 제가 첫사랑과 헤어져 한동안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매일 울며 회사에 가는 게 버거워질 정도였죠. 어느 날 퇴근 후에 집에 오니 언니가 형부랑 와 있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저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다닌다고 하니 걱정이 돼서 온 듯 했습니다. 형부는 요리 솜씨도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종종 해주곤 했는데 그날도 슬쩍 저를 보더니 저녁을 준비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래 사랑이라는 건 다 헤어지면서 배우는 법이지. 사람이 상처받고 울기도 해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아프겠지만 이건 처제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 너는 훨씬 더 좋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게다가 처제가 혼자야? 처제 옆에는 무조건 처제 편인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지만 형부가 해주는 말에 힘이 났어요. 형부는 우리 집에 아빠가 없다는 걸 알기에 더 책임감 있게 저와 엄마를 챙겨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형부와 언니의 조언은 살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 시절 직장을 다니면서 천지분간 못하고 신나게 돈을 쓸 때도 저 붙잡아 놓고 재테크에 대한 조언도 진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제, 요즘 월급 받아서 뭐 하는데 다 써? 장모님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던데. 저요? 그냥 아직은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어서 딱히 모으지는 않고 있어요. 형부, 왜요? 처제, 노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월급에서 일정한 돈은 저축하는 몫으로 떼어놔야지. 원래 돈이라는 게 그래. 잘 관리 안 하면
뭘 했는지도 모르게 다 사라져버리거든. 돈은 처제 미래를 위해 준비해두는 거야.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봐. 나중에 결혼이든 뭐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거야. 괜찮으면 내가 몇 가지 방법 추천해 좀 해줄까? 라고 조언해주며 구체적으로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곤 했죠. 덕분에 저는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니도 저에게는 인생의 나침반 같은 사람이지만 형부는 언제나 저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인생의 조언자였죠. 그런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를 결정하는데도 언니와 형부는 저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평소에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저는 사실 연애 경험이 첫사랑의 실패 말고는 없었습니다. 왠지 직장 다니며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는 맞지 않았고 하나같이 저의 조건이며 모은 돈을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까지 결심했던 사람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전 남자친구가 되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게 인연인가 싶을 정도로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어요. 여자에게 다정한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정말 속았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게 우연을 가져간 만남이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순진하고 호구 같은 제가 참 속이기 쉬운 사람이었겠죠. 남자친구와 처음 만난 건 제가 회사 생활에 무료함을 절실히 느낄 때였어요. 직장 생활 8년 차, 31살이 되던 해였죠. 30이 넘어가면서부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일은 안정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삶의 활기가 사라진 듯 했고 출근하는 것도 점점 의무감에 치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그때 친구가 저를 운동 동호회에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별다른 기대 없이 따라갔는데 생각보다 운동이 재밌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가 점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전 남자친구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저에게 호감을 보이며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으로만 생각했는데 호감 있는 훤칠한 남자가 나에게 진지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운동 후 저녁을 함께 먹으러 간 자리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참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를 무슨 금융기관에 다니는 사람으로 소개했고 나이도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서울 어디에 살며 직장이 어디고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나요? 당황스러웠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 부끄럽지만 그 사람이 일단 인물이 정말 훤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 호감을 보이며 다가오는 데다 솔직하게 자신을 다 밝히는데 당연히 내심 좋았죠. 윤미 씨, 혹시 지금 만나는 남자 있어요? 없으면 우리 따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저요? 아, 저는 만나는 남자는 아직 없어요. 근데 왜요? 왜긴요. 남자가 여자한테 따로 만나자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어때요? 시간 있어요? 갑작스런 고백에 당황했지만 저도 그에게 호감이 있던 터라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제게 보이는 그 사람 모습을 전적으로 믿었고 금세 사랑이 빠졌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남자친구는 마치 저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세라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퇴근 후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주말엔 운동과 데이트를 즐겼죠. 그와 함께 있으면 일상의 무료함이 사라지고 다시금 활기를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연애는 결혼 말까지 나오는데 채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애가 시작된 지 반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 남자친구는 무척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와의 연애는 너무 완벽했어요. 서로에게 빠르게 빠져들었고 그 사람이 청혼했을 때 저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죠. 그런데 결혼을 결심한 이후 조금씩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사귀는 초반부터 우리 가족과 제가 사는 곳, 경제적 여건에 대해 너무 상세히 물어보곤 했습니다. 윤민의 가족들은 어떤 분들이셔? 집은 나랑 같은 서울이라고 했지? 그럼 엄마 혼자 계시는데 혹시 재정적으로 어떠셔? 그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교사로 퇴직하시고 지금은 연금 수령하셔서 경제적으로 크게 걱정할 건 없으셔. 언니도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고 형부도 꽤나 잘 나가는 직장인이거든. 특히 우리 형부는 우리 집안에서 아빠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언니랑 형부 도움 덕분에 4명의 아파트도 있고 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그래? 와,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정말 야무지다. 나는 혼자 지내다 보니까 돈 모으기도 쉽지 않았는데 내가 미안한걸. 대신 결혼하면 내가 버는 돈은 무조건 너한테 다 줄게.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가족에 대해 물어보면 대충 넘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오빠, 우리 결혼하기로 했으면 우리 가족도 가족이지만 오빠네 가족들도 봐야 하잖아.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다며? 부모님이랑 자주 연락해? 형제는 없어? 그러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처음 말했다시피 나는 형제는 없어. 부모님은 해외에 계셔서 상견례 때만 보면 될 거야. 아버지 사업 때문에 워낙 바쁘셔서 한국에 자주 못 들어오시거든. 나랑 안 본 지도 꽤 됐는걸.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 아마 조만간 한국 오시는 날은 잡으실 거야. 그때 가서 말해줄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찜찜했지만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해외에서 일하면 자주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건 그 사람이 처음과는 달리 연락이 자주 끊기는 날이 종종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 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한 번 이상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주말에 종종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연락이 두절되는 건 이해 불가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조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꼭 주말에 하루씩 이런 일이 반복되었고 하루는 참다 못해 남자친구에게 화를 낼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여자에겐 남자친구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솔직히 별 상상을 다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오빠, 내가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도대체 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건 왜 그런 거야? 그것도 주말에 말이야. 내가 보낸 문자랑 전화 받으면 전화 한 통은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일 반복되면 내가 이상한 의심을 하게 되는 거 몰라? 여자들은 이런 문제 민감하다고. 나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니까. 별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한다. 내가 요즘 바빠서 주말에도 출근해서 업무 처리하느라 그래. 미안. 전화할 틈이 없었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하지만 그런 핑계가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제가 왜 불안해하는지 알겠다는 듯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해제하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기는 사생활이 단순하다며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니 저도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좋게 좋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결혼을 결심한 후 제일 먼저 축하해 준 건 역시 언니와 형부였어요. 언니와 형부에게 결혼 소식을 전하던 날 형부는 무조건 예비 신랑감을 자기가 봐야 한다고 편한 자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와, 이제 처제가 드디어 결혼을 하네. 그런데 말이지, 자고로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하는 법이야. 아무리 처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결혼할 남자는 형부인 내가 먼저 보고 결혼해도 되는 사람인지 봐줘야지. 어떤 사람인지 꼭 내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정식으로 인사하기 전에 편하게 술 한잔하는 자리 만들어봐. 모름지기 남자는 술을 한번 먹여봐야 아는 법이지. 아이고, 당신이 술로 퍽이나 이기겠다. 못 이길 거면 그런 소리 말어. 그러다가 혼자 막 가서 해롱되지 말고 멀쩡한 정신으로 봐. 여보. 남자 보는 눈은 내가 더 낫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멀쩡한 정신으로 지켜봐. 형부는 술자리를 마련하라고 했지만 언니는 멀쩡한 정신으로 봐야 사람을 제대로 본다며 형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형부의 말에 웃으며 말했어요. 형부가 만나보면 아마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그 사람 술도 잘 마시고 꽤나 유쾌한 성격이거든요. 형부 마음에 들면 통과인 거죠? 형부가 마음에 든다면 더 안심될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사람은 직접 봐야 아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로 데리고 와봐. 며칠 후 저는 형부에게 예비 남편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편한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를 마련했죠. 형부는 처음 예비 남편을 보고는 진지하게 인사를 나눈 후 예비 남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대화를 지켜보는 제 마음은 조마조마했지만 형부의 반응은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술을 먹여본다느니 어쩌니 했지만 형부는 굳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식사가 끝난 후 형부는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제, 내 눈에는 합격이네. 가만 보니 예비 신랑이 참 성실하고 매너도 좋아 보이던데 어디서 저렇게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 아무래도 신랑감은 잘 선택한 것 같아. 정말요? 형부 눈에 합격이면 이제 마음 놓아도 되겠다. 엄마한테도 조만간 인사드리려고요. 그 집 식구들은 만나봤어? 보아하니 되게 곱게 자란 사람 같은데 그 사람 가족들은 어떤 분들이야? 그게 사실은 아직 못 만나봤어요. 외동에다가 부모님은 사업자 해외에 계시다네요. 아마 결혼날 잡고 상견례 하기 전에는 뵐 것 같긴 해요. 만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형부. 그래, 결혼할 때 가족도 중요한 거 알지? 꼭 얘기해줘, 처제. 형부는 그 사람 가족을 만나봤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자친구 가족들을 안 만나본 저는 정식으로 우리 집 인사드리고 만나뵐 거라고 대강 말했어요. 그랬더니 형부 하는 말이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가족들도 결혼할 때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꼭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형부 맘에 신랑감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니 저는 마음이 놓였고 형부도 예비 남편을 좋게 봐줘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부는 몇 번 더 봐야겠다며 저녁 식사에 언니 집에 초대해 술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넉살이 좋고 굉장히 윗사람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형부는 그 점도 센스가 좋다며 칭찬하곤 했죠. 자네 가만 보면 사회생활 참 잘할 것 같아.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좋고 게다가 인상도 말이지. 너무 좋단 말이야. 아무래도 어디선가 본 사람처럼 익숙하달까? 그럼 남자친구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형님. 제가 원래 사회생활에서 단련된 센스로 똘똘 뭉친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저 생겨먹은 게 워낙 흔한 얼굴 아닙니까? 그런가? 하긴 자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 이후로 형부는 예비 남편을 몇 번 더 만날 때마다 어딘가 이상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대여섯 번 같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어느 날은 형부가 좀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랑 언니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비 남편을 슬쩍 쳐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를 파하고 나서 문득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제,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처제 신랑감, 그동안 보면서 참 낯이 익다 생각만 했는데 아무래도 흔한 얼굴이라서가 아니라 분명 어디서 본 것 같단 말이지. 분명 내가 어디서 본 얼굴이야. 근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형부 말을 들은 언니는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보긴 어디서 봤다 그래 여보. 그동안 자주 보니까 벌써 익숙해진 거지. 그리고 어디서 마주쳤으면 뭐 그게 이상하기라도 한 건가? 원래 세상 좁은 법이잖아. 그거야 그렇지. 근데 이 찝찝한 기분은 뭐지? 암튼 처제,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디서 봤는지 생각나면 바로 알려줄게. 분명 본 얼굴이 맞아. 내가 사람 상대하는 직업인데 그걸 구분 못하겠어? 형부 말이 신경 쓰였지만 깊게 생각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형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서로 간소하게 준비하자고 하다 보니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정신없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드레스부터 신혼집, 하객 리스트까지 신경 쓸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형부가 예비 남편에 대해 어딘가 낯익다고 말한 게 마음 한편에 걸리긴 했지만 예비 남편은 항상 저에게 다정했고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모습이 진심 같았기 때문에 큰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참 다정했습니다. 사정상 신혼집을 제가 마련한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지만 해외에 계시는 부모님께 큰돈을 받는 게 어렵다고 하는 말을 믿었고 다른 준비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길래 그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형부와 언니가 주말에 급하게 할 말이 있다며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할 말은 아니라고 했는데 대체 뭔가 싶었죠. 그날 집에 온 언니와 형부는 평소처럼 밝게 웃는 모습이 아니었고 이번엔 표정이 무겁고 진지했어요. 엄마도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분위기를 잡냐고 물으시면서 내심 불안해하셨고요. 오늘 제 말이 충격일 수 있지만 다들 너무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처제, 특히 처제는 오늘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형부의 무게 있는 목소리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형부와 언니와 마주보고 앉았죠. 언니는 형부보다 더 심란한 표정이었는데요. 형부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제, 내가 전에 말했었지. 처제 신랑감 말이야. 내가 어디서 봤는지 확실히 기억났다. 네? 정말요? 근데 그 얘기를 뭐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하시는 건데요. 형부, 어디 경찰서에서 본 건 아니잖아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형부에게 되물었는데요. 저는 형부가 하는 말을 듣고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처제, 웃을 일이 아니야. 처제 신랑감을 내가 어디서 봤냐면 글쎄 다른 데도 아니고 나 일하는 호텔에서 봤어. 저는 사태 파악을 못하고 그냥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호텔이요? 그 사람을 왜 호텔에서 봤다는 거예요? 저는 오빠랑 같이 형부 일하는 호텔에 간 적 없는데. 정말 이상하네? 사실 저희 형부는 5성급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중에 제 남자친구를 떠올렸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형부 일하는 호텔은 한 번도 간 적 없었거든요. 저는 믿기지 않아 되물었지만 형부는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답답하기는 내 말 똑똑히 들어. 처제 남자친구 내가 확실히 우리 호텔에서 몇 번 봤어. 확실하니까 말하는 거야. 처음에는 긴가민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근데 처제가 우리한테 인사시키기 전에 일이 갑자기 생각나더라. 문제는 뭔지 알아?
볼 때마다 같이 오는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고 게다가 매번 여자가 다른 여자였다는 거야. 내가 왜 진작에 그놈을 못 알아봤는지 생각나자마자 오늘 바로 얘기하려고 온 거라니까. 저는 형부가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형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확실한 건 그 자식 여자들 자주 바꿔서 만났어. 이미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더라. 사진 보여주고 확인까지 했다니까. 처제, 내가 이런 말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확실하게 말해줄게. 그 자식 여자들 바꿔가며 금전적으로 도움받아가며 생활하는 놈이야. 소위 말하는 제비족이자 프로 바람둥이라고. 이미 확인 끝났으니까 처제는 내 말 믿고 그놈이랑 당장 파혼해. 그 자식 처제가 착하고 빼먹기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접근한 거야. 어디 동호회에서 만났다며? 거기 그런 인간들이 한둘인 줄 알아? 그런 놈한테 처제가 얼마나 쉽게 보였겠냐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다정하고 진지한 예비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형부 확실해요? 그 말이 정말이냐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형부는 그런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한번 기억 떠오르니까 여러 번 직접 본 것까지 다 생각나더라. 아마 그놈은 날 못 알아본 것 같아. 더 생각할 것도 없어, 처제. 이 결혼은 파혼이야. 지금이라도 그놈 실체 알아챈 걸 다행으로 생각하자. 형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제가 예비 남편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언니랑 엄마는 참담한 표정이었죠. 그래 윤미야, 네 형부 말이 맞아. 생각해보니까 너 그 인간 가족도 한 번 본 적 없다며? 해외 거주니 뭐니 그것도 다 거짓말일걸? 결혼 준비하면서 혹시 너한테 금전적으로 뭐 요구한 거 없었어? 너 오늘 전부 바른 대로 말해봐. 사실은 결혼 준비하면서 뭐 하나 나한테 속 시원히 말한 건 없어. 돈 문제도 그래. 매번 내 돈으로 쓰고 나중에 주겠다고 하긴 했어. 집도 내 집에서 시작하자고 하고. 근데 다른 건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언니, 나 그럼 정말 혼인빙자 사기 뭐 그런 거 당한 건가? 으유, 이것도 경험이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니. 우리 그이가 기억해낸 게 신의 한 수지. 그놈한테 큰돈 들어간 건 아니잖아. 너 설마 지금 고민하는 거야? 고민할 가치도 없어. 그놈 당장 파혼으로 끝내버려. 언니, 내가 미쳤어? 이걸 알고 결혼하게? 단지 내가 감쪽같이 그 사람한테 속았다는 게 안 믿겨져서 그럴 뿐이야. 당연히 결혼은 취소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며칠간 그 사람과 연락을 차단한 채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다정함과 진심은 거짓이었을까? 믿기 어려운 마음에 하루하루 고민만 쌓여갔어요. 형부의 말을 완전히 믿기엔 제가 알고 있는 예비 남편이 너무나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그 간극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언니랑 형부는 마음고생하는 저에게 찾아와 당장 그날 예비 남편을 부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아마 보고만 있기 답답했는지 가족들 있는 데서 확실하게 남자친구를 망신 주고 끝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처제 혼자 고민할 게 아니네. 오늘 마침 시간 되니까 그럼 당장 불러와. 아무래도 처제가 혼자 절대 못 끝내지 싶다. 그래, 네 형부 말이 맞아. 너 지금 당장 그놈 여기로 불러. 도저히 분해서 이대로 곱게는 못 끝내주겠다. 어디 가서 못된 짓 못하게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어. 형부와 언니는 단호했습니다. 저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나서서 그 자식을 망신 주고 파혼해야 한다고 말했죠.
제가 연락했더니 예비 남편은 대체 왜 저와 연락이 안 된 거냐며 무슨 일 있냐고 다정하게 묻더군요. 저는 그제야 과거에 종종 연락두절이 되던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형부가 말했던 대로 연락두절 될 때마다 여자들과 호텔에 갔구나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집에서 보자고 했는데 별 의심 없이 그러자고 하더군요. 저 역시 이미 남자친구의 배신을 받아들이고 파혼을 결심했고 나를 속인 질 나쁜 사람을 곱게 끝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 온 그 인간은 평소처럼 넉살 좋은 채 웃으며 사온수를 내밀더군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 뭐 사온 줄 아세요? 간만에 저랑 술 친구 좀 해주시죠. 하지만 형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 인간이 내미는 술을 내쳤습니다. 술병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놀란 눈으로 우리 가족을 보더군요. 오늘 내가 술이나 마시자고 부른 줄 알아? 나쁜 놈.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 거냐? 다시는 보기 싫지만 내가 우리 착한 처제 때문에 오늘 보자고 한 거야. 알아? 예비 남편은 몹시 당황스런 표정으로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네? 형님 대체 왜 그러시는지 제가 뭐 실수라도 한 게 있나요? 저는 뻔뻔한 그 인간 표정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 아니 이 나쁜 놈아! 잡아떼지 마. 오늘 내가 좋은 일로 부른 줄 알아? 그동안 나 속인 거 다 밝히려고 파혼하려고 부른 거야. 이래도 말 안 할래? 내가 직접 말할까? 그게 무슨 소리야, 파혼이라니. 나는 하늘을 우러러 너한테 부끄러운 거 없다. 진짜야. 끝까지 모른 척하는 그놈에게 형부는 일침을 놓았습니다. 내 놈은 내가 기억 안 나는가 봐. 너 단골로 드나들던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난데 내가 너를 왜 진작에 못 알아봤는지. 이 자식아! 시침이 그만 떼라. 너 제비잖아. 여자들 바꿔가며 등쳐먹고 사는 게 직업인 놈이 어디서 사기 결혼을 하려들어? 우리 처제 보고 봉잡았다 싶었냐? 오늘 나한테 한번 제대로 참교육 당해볼래? 형부 말을 듣고 나서야 그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예비 남편은 그제야 당황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사람 단단히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윤미야, 너 설마 저 황당한 말을 믿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건 오해야.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다 설명할게. 다 설명할 수 있다니까? 예비 남편은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형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더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니긴. 너랑 똑같이 생긴 놈이 그럼 세상에 또 있다는 거야? 절명은 뭘 어찌하겠다는 건데? 거기서 무슨 비즈니스라도 해? 이미 네가 말한 직업도 뻥인 거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여자들이 호텔 로비에서 너한테 돈을 건네주는 장면 본 직원이 한둘인 줄 알아? 다른 여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만나는 걸 또 봤다는데 이게 오해라고? 엄마는 분노를 못 참겠는지 벌떡 일어나 그놈 뺨을 날렸습니다. 이 결혼은 무효다. 우리 딸을 속이고 이용하려고 했단 말이냐? 이 사기꾼 같으니?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해? 내 딸이 너한테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 우스운 사람 아니다. 이 나쁜 놈! 예비 남편은 엄마에게 난데없이 뺨까지 얻어맞고는 멍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군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고 그저 당황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허무하더군요.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의 진심은 어디까지가 진짜였고 어디까지가 가짜였을까요? 저는 결국 예비 남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쁜 놈. 그런 동호회 나와서 나 꼬신 방식으로 여자들이라 꼬신 거야? 그동안 네가 보여준 모습은 다 가짜였네?
왜 하필 나야? 나는 그런 여자들처럼 돈이 많지도 않은데 왜 하필 나냐고! 그 인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그 침묵이 모든 답을 대신했죠. 그 뒤로 계속된 형부의 지적에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근데 너한테만큼은 진심이었어. 여자들과 금전적인 관계도 인정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도 인정해. 하지만 너랑은 달랐어. 진심이었어. 오죽하면 내가 그런 생활 청산하고 결혼하자고 했겠어? 내 말 믿어주라. 뭐? 웃기지 마. 진심이라는 인간이 매번 연락 두절은 왜 되는 건데? 그때마다 다 내 신변 정리한 거야. 정말이라니까? 내가 결혼 앞두고 미쳤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겠어? 부모님 얘기도 다 거짓말이었지? 대체 정체가 뭐야? 정체라니. 나는 너한테 거짓말한 거 없어. 내가 지금 당장 우리 부모님께 전화라도 해볼까? 그 사람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쇼까지 하며 변명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그 다정하고 진심 같았던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죠. 본인 입으로 인정하는 말을 들으니 더 현실감이 있었달까요? 그래서? 나한테만 진심이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원래 과거는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건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네. 단순한 실수나 과거의 일이 아니잖아? 네가 내 앞에서는 얼마나 진실된 척했든 결국 나도 똑같이 속이려 했던 거잖아.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손끝까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다시 한번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더군요. 다 끝난 일이야. 우리들만 잘하면 돼. 너만 믿어준다면 난 과거 싹 다 청산하고 다 바꿀 수 있어. 윤미, 너는 왜 가족들 말은 믿으면서 내 말은 믿어주지 않는 거야? 그 인간 말에는 아무런 진정성도 신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뺨까지 맞고 나서도 저한테 매달리다니 대체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싶었죠. 끝까지 저를 호구로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제 결심을 통보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기회는 물 건너갔고 더는 못 믿겠어. 우리 여기서 끝내자. 우린 파혼이야. 나는 과거 있는 사람은 용서해도 거짓말하면 나 속이는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우리 가족들 보이지? 내 뒤에 든든하게 있는 거. 여기서 더 험한 꼴 보이기 싫으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오늘 일부러 그 말하려고 부른 거야. 그 인간 눈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것을 그도 알 수 있었겠죠. 형부는 갑자기 그 인간 뒷덜미를 잡고 끌어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 걸 다행으로 알아. 한 번만 너 우리 처제 근처에 어신거렸다가는 아마 법적으로 책임까지 져야 할 거야. 알겠냐? 여보, 당장 이 쓰레기 같은 놈 우리 집에서 쫓아내버려. 윤민아도 오늘 이후로 저놈 완전히 있는 거다. 알았지? 언니와 형부는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그 인간을 우리 집에서 억지로 끌어내고는 현관 밖에까지 데리고 나가 쫓아내버렸습니다. 엄마는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난 그놈 신발을 밖으로 던져버렸고 소금까지 뿌리셨죠. 뭔가 큰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우셨고 저는 떨리면서도 속은 후련했습니다. 밖에까지 그 사람을 쫓아내고 온 형부는 저에게 다정하고도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처제, 그 쓰레기는 갖다 버리고 왔으니까 오늘 이후로는 깨끗이 있는 거다. 알았지?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이런 일도 있다고 생각해. 어쨌든 처제 인생 안 망했으니 그걸로 다행인 거잖아. 파혼은 별것도 아니니까 살면서 일어나는 나쁜 일 중에서도 아주 하찮은 일일 뿐이야.
그래, 그런 쓰레기 같은 놈 네 형부 덕에 걸렀다고 생각하자. 충분히 좋은 사람 또 만날 수 있어.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형부의 말에 힘을 얻어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언니 말대로 형부 덕에 큰 위기를 넘긴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니까요. 그래도 파혼이란 건 한 번에 떨칠 수 있을 정도의 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한동안 멍하니 우울증이 올 것 같았어요.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배신감과 상처가 깊어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혼자 있을 때면 그와의 기억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비 남편, 아니 이제는 저를 속인 그 사람은 일절 저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연락했다가 우리 형부에게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뻔히 할 텐데 당연한 일이었죠. 형부 말로는 그날 가족들 앞에서 혼쭐이 난 이후로 형부가 일하는 호텔에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도 정체가 발각된 이상 더는 얼굴을 내밀 수 없었던 거겠죠. 저는 그 사람과 연이 닿았던 동호회 활동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의 추억마저 전부 거짓으로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동호회에서 알게 된 친구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더군요. 야, 너 그 인간 소문 들었어? 동호회에서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 알고 보니 너 말고도 찝쩍거린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더라? 너 진짜 파혼한 거 조상이 도운 거야. 아니지? 네 형부가 도운 거니까 가족이 도운 거네?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그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다들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나만 몰랐던 거야? 나 결혼한다는 소식도 전했었는데 왜 다들 말도 안 해준 거지? 뭐 남의 일이기도 하고 괜히 남의 일 끼어들었다가 귀찮으니 그냥 보고 있었던 거지. 암튼 너는 슬퍼할 게 아니라 기뻐서 춤을 춰야 할 일이야. 슬퍼할 가치도 없다고. 나도 알아. 근데 네 말 들으니 그깟 쓰레기 같은 놈한테 속아 넘어간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래.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냐. 그놈 때문에 슬퍼할 시간도 아깝다. 친구 말을 들으니 더 열받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왜 나는 그를 믿었을까 싶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저를 탓해야죠. 어쨌거나 결혼은 피했으니 다행인 건 맞잖아요. 문득 제가 형부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니 제 곁에 늘 든든하게 있어준 형부와 언니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부는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로 이번에도 제 인생의 큰 위기를 막아준 구세주였어요. 언니도 그 옆에서 저를 끝까지 위로해주고 가족 모두가 저를 지켜준 덕분에 큰 상처를 입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저는 그 사람과의 일로 인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쉽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리고 주변에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과의 일이 지나고 시간이 좀 흐른 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간이 하필 우리 형부가 일하는 호텔을 드나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 세상이 좁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이곳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나야만 했던 것처럼요. 정말 어쩌면 돌아가신 아빠가 우리 형부에게 힌트를 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빠가 못다한 보호를 형부가 대신해 준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 이번 일도 결국엔 저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사연을 들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황당한 일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사람을 잘 알아보고 사랑에 앞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